33번을 볼 건데, 33번을 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배경 지식을 한번 우리 공부해보고 할게요. 자, 인간은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뇌의 시각 피질이랑 언어 중추가 서로 자세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색깔은 쉽게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후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 진화를 우리가 인간이 해왔을 때 냄새는 생존과 직결된 즉각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중요했다 보니 예를 들어 뭐 상한 음식을 피하거나 옛날에는 막 바로 맛보지 않는 이상 그 상했는지 안 했는지 알아보려면 냄새가 가장 중요했겠죠. 그리고 천적의 냄새를 맡고 도망치는 것처럼 이런 냄새가 생존이랑 직결되어 있는 반응을 유도하는 게 훨씬 중요했어서 뇌는 냄새를 맡았을 때 언어로 분석하기보단 감정과 행동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로 신호를 바로 보내서 즉각 반응하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그 냄새에 대해서 묘사할 수 있게끔 발달을 하지 못하게 된 거지. 이것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이 지문을 읽어볼게. 자, talking about what something smells like. 자, 말하는 것은 뭐에 대해서 동명사 주어니까 여기 당연히 to talk로 바꿨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what smells like인데 이때 what 대신해서 만약에 how가 오면 how something smells 하고 이때 like를 안 쓰고 is로 바로 연결될 거야. like는 what이랑 같이만 쓴다. 요게 뭐랑 똑같다? 요 부분이랑 서로 바꿨을 수 있다. 자, 그러면 무언가가 어떤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는 주어, is가 동사야.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뭐의 방식이냐면, 우리의 후각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기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야. 이땐 전치사의 목적으로 동명 쓴 거예요. 그리고 이 가장 기본적인 냄새들에 대해서 말하기의 방식조차 이 방식조차 어떻다? 어렵다. 챌린징이니까 어려운이랑 똑같아요. 뭐 difficult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왜 어렵다고? 우리가 생존을 생각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기반으로 우리는 진화를 해왔는데 냄새는 진짜 생존이랑 완전 직결돼 있다 보니까 바로바로 언어로 표현하기보다는 바로 그냥 생존 반응이 나오도록 진화를 해왔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어려운 거야에 대한 설명이 이제 나올 거야. 그래서 왜 표현이 어렵냐면 단어들이 없어. 영어 언어에. 뭐 해주는 단어가 없냐면 묘사해주는 단어가 없어요. 아이고, 너무 크게. To describe가 지금 명사, words를 꾸민 형용사를 보이고요. 냄새를 묘사해주는 단어들이 없어. 영어 언어엔. 어떤 방식으로냐면 이때 way를 수식하는 관계부사 how로 바꿀 수 있지만 way랑 how는 같이 못 쓰죠. 그럼 얘는 바뀌면 안 되겠지? 그러면 이 관계부사절 여기까지인데 파란색이나 초록색이 색깔들을 묘사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냄새를 묘사해주는 단어들이 영어 언어 안에는 없다. 그럼 없는 대신에 이거 안 하고 이거 해 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 instead 대신해서 rather 쓸 수 있고요. 단어가 없는 대신에 부사의 목적이야. 투부정사가 어떻게 무언가가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의문사 주어 동사죠. 어떻게 무언가가 냄새가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우리는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요? 그 냄새의 출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럼 그 출처에 대해서 말한다는 게 뭐냐? 무언가가 냄새가 나. 꽃향기 같은 냄새가 나. 과일과 같은 냄새가 나. 물고기 같은 냄새가 나.
하고 이 형용사가 지금 보호로 온 거고요. 요렇게 출처들을 사용해서 냄새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지. 무언가가 어떻게 냄새가 나는지 말하기 위해서. 게다가 하고 지금 추가 설명이니까 여기서는 moreover이나 in addition, what's more, besides 다 바꿔줄 수 있겠죠? 게다가 가장 친숙한 냄새들조차 어려워 뭐하기가? 알아보기가 어려워. 지금 형용사 꾸미는 부사죠. 언제 냄새들이, 이 친숙한 냄새들이 경험되지 않을 때, 그 냄새들의 보통 일반적인 맥락 안에서 경험되지 않을 땐 이 냄새들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자, 우리가 지금은 뭐 일상적으로 친숙한 것들조차 뭐 낯선 환경에 가서 그걸 냄새를 맡았을 때는 그걸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실험이 있었겠지?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대다수가 하고 얘한테 출입하니까 was 온 거예요. 불가능했어요. be able to가 가능한이니까 be unable to는 불가능한이라서 couldn't랑 똑같죠. 자, 그래서 이름을 말하는 게 불가능했어. 매우 흔한 냄새들. 뭐와 같은? 이제 전치사예요. 맥주, 소변, 장미꽃들 아니면 자동차 오일과 같은 매우 흔한 냄새들을 이름을 말하는 게 불가능했어. 한 실험에서 대다수의 참가자들이. 분명히 those 뒤에 who couldn't name any of these odors 까지가 이 those를 수식하는 주격관대고요. 이 냄새들이 뭐냐면 요 냄새들, 얘네들의 냄새들, 이 냄새들의 어떠한 것도 이름을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마셨을 거예요. 맥주를. But not 하고 지금 앞에 생략되는 건 would not이겠죠? 요게 얘기하는 건 would not drink겠지? 하지만 마시지 않았을 거예요. 소변이나 자동차 오일을.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이것이 어떻게 진화가 우리의 뇌를 형성했는지래. 그럼 여기서 지금 다시 어떻게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선 관계부사가 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얘가 또 way라고 바꿨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뒤에는 in 위치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진화가 우리의 뇌를 형성해온 방식인데 이게 즉 우리는 반응의 냄새들에 올바르게 많은 다른 방식들로. 하지만 우리는 그 냄새들에 대해선 이야기하도록 잘 갖춰져 있진 않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냄새의 이름을 대는 언어적 능력은 부족할지라도 생존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구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는 진화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어, 한 실험에서 이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이름을 거론하는 건 불가능했어. 뭐 맥주든 소변이든 장미든 아니면 자동차 오일이든 이게 뭐의 냄새예요? 라고 말하는 건 어려웠어. 불가능했어. 근데 분명히 그 사람은 전에 맥주도 마셔봤을 거고 근데 소변이나 자동차 오일은 마셔보지 않았을 거야. 자, 그래서 그 아는 냄새긴 하지만 말은 못할지라도 이 소변이라는 걸 사실 마시면 안 되는 거고 자동차 오일도 마시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냄새의 이름을 대는 건 불가능해도 네, 써줄게요. 냄새의 이름을 대는 건 어, 언어적 능력으로 부족할지라도 생존에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구별해서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하는 진화적인 메커니즘을 보여준 거죠. 예시가 이제 실험 그 결과인 거지. 자, 그래서 도입에서는 후각을 묘사하는 게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고 그 특징은 근원 물질을 통해서 이 근원 물질을 통해서 냄새를 묘사하다 보니까 후각을 묘사하는 건 어려워. 그래서 이 맥락이 원래 일상적인 맥락이 없으면 냄새 식별 자체도 어려워. 그 예시로는 이 흔한 것들의 이름도 대시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반응은 잘하지만 이름 대기는 말로 하기는 어려워라는 지문이고요. 요걸 이제 그림으로 봤을 땐 색깔은 너무 잘 말해. 근데 냄새는 아는데도 말을 못해. 그래서 냄새는 그 출처를 소스를 빌려서 얘기하는 거고 낯선 곳에서는 아예 익숙한 냄새여도 뭔지를 말도 못하는 거지. 아는 냄새 같은데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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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래서 진하단 얘는 반응은 해. 마셔야 되는 거 마실 수 있어. 근데 말로는 못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